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체인 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성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비트코인 템루트라는 이름을 가진 BIP 프로포절이 어떤 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런 제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루트라는 이름은 이렇게 영어만 봐서는 쉽게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는데, 검색한 결과 약간 한국어로 말할 때 원뿌리와 겹뿌리가 있는데 원뿌리의 느낌을 갖고 있죠. A 같은 형태가 아닌 B 같은 형태로 어떤 트랜잭션들을 관리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제안한 분이 템루트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제 템루트는 어떤 하나의 포괄적인 BIP의 이름이자 동시에 작은 BIP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 BIP 프로포절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템루트라는 이름을 가진 BIP가 메스트, 슈노르 시그니처, 템루트, 그래프트루트, G루트, 크로스 인풋 어그리게이션 이런 다양한 그 BIP 프로포절들을 하위에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까닭은 여기 관련된 BIP 프로포절들이 서로 다 연관되어 있고 서로 하나의 구현사항이 다른 곳에 도움을 주고 이런 식인데, 인터랙션 하는 작용을 그 따로 있는 BIP에서 관리하면 그 어떻게 영향을 줄지가 통합적으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름을 가진 논의들을 하나로 묶어서 템루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템루트라는 BIP가 지향하는 바는 가장 큰 게 프라이버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저렇게 원뿌리로 만들어서 어떤 스펜딩 컨디션을 가지는 애들도 그 일반적인 하나의 간단한 스펜딩 컨디션을 소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이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3명이 다 모여서 사인해서 열리는 코인이 있고, 또 다른 스펜딩 컨디션이 있어서 1년이 지나고 A의 키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기록하면 그 일반적으로 퍼블릭키 하나로 그 스펜드 할 수 있는 애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떤 자산이 어떤 스펜딩 컨디션으로 소비됐는지, 그리고 다른 대체 소비 수단?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디션들이 뭐가 있었는지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런 게 가장 큰 목표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는데, 이제 템루트를 제안함으로써 기존 방식보다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되게 제한적인 의미지만 그것의 사용성과 프라이버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슈노르 시그니처인데, 코드체인에서는 슈노르 시그니처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아직 비트코인에서는 구현 코드도 있지만 들어갔는지는 논의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스레숄드 스킴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 중이라서. 근데 슈노르 시그니처의 강점은 이제 가장 윗줄에 써있는 멀티 시그니처, 스레숄드 시그니처 이런 걸 구현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시그니처를 합치는 데 굉장히 용이해요. 이 시그니처 자체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뭔가 두 개를 합친 서명을 만들고 싶다 이러면 단순히 덧셈 연산으로 간단히 합칠 수 있고, 또 검증할 때도 프라이빗 키를 퍼블릭 키를 더해서 검증하면 더한 서명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성이 높기 때문에 슈노르 시그니처가 강한 점을 갖고 있고,
그리고 ECDSA보다 약간 빨라요. 약간 빠르고 사인하는데도 빠르고 그 베리피케이션도 빨라서 이런 점도 장점이다. 그리고 그 여기서 말하는 말리어빌리티는 어떤 한 종류인 것 같은데, 뭔가 그 시그니처들을 그 잘 조작해서 다른 유효한 시그니처를 만드는데 그런 특성이 없다. ECDSA와는 다르게.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처 자체의 크기도 ECDSA보다 좀 작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형태와 같이 생겼고 되게 에디션 같은 게 편하게 생겼죠. 수식골이.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 지식으로는 뭐 그냥 pay to script 해시라 해서 그 스펜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문 스크립트를 주고 그 락할 때 스크립트 해시가 포함돼서 이제 그 에셋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좀 더 큰 네트워크 부하를, 그러니까 짐을 만드는 사람이 아닌 이런 식의 방식이 있는데, 뭐 기존의 비트코인 스크립트에 뭐 pay to 스크립트 해시도 있고 pay to 퍼블릭 키 해시도 있고 다양한 그 조건들을 있고, 이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뭐 이런 아웃풋에 대해서도 통용되고 저런 아웃풋에 대해서도 잘 통용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게 목적인데, 얼마 전 2019년 9월에 P2SH 서포트는 템루트 프로포절에서 제거되는 게 낫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현재는 여기까지는 포괄하지 않는 게 지금까지 논의되는 사항이에요. 사실 근데 관련된 이제 이유?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잘 포괄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했는지는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템루트가 나오기 전에 그 되게 한 가지 혁신으로 여겨졌던 방법이 그 Localized Abstract Syntax Tree라 해서 REST라 불리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목적이 내가 사용하지 않을 스펜딩 컨디션은 굳이 밝히고 싶지 않다, 이런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스크립트 해시에 대해서 그 원하는 목적 스크립트를 주고 스펜딩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내가 사용할 브랜치, 특정 브랜치의 내용만 공개하고 내가 굳이 사용하지 않을 그 브랜치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소비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대체 컨디션들이 뭔지는 비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클 프루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체 그 머클 루트에 대한 해시가 아웃풋에 적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제시한 스펜딩 컨디션이 이 적힌 머클 루트를 하는 머클 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컨디션인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키면 소비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면 풀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거에 비해서 프라이버시도 향상되지만 그 전달하는 트랜잭션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스크립트 사이즈가 커지면 그 용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앨리스의 시그니처 혹은 밥의 시그니처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그 다음에 뭐 해리의 시그니처, 그리고 패스워드가 적힌 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는 그 에셋이 있었다면, 이제 내가 소비하고 싶은 뭐 조건, A 조건이면 앨리스 시그니처, 그리고 앨리스 시그니처가 이런 소비 조건이 그 머클 트리에 포함되어 있다 만 갖고 이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그 아까 소개해드린 P2SH보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방식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한계점은 이런 방식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멀티플 컨디션이 있는 앤데 그 특정 브랜치와 뭐 프루프를 주니까 제 다른 조건들이 있는 애구나. 일반 소비 조건하고는 다르게 브랜치를 여러 개 갖는 그 소비구나를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되게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타입의 코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 삼고 아니다, 다 똑같이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한 게 이제 탭루트 프로포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탭루트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이런 멀티시그나 아니면 다른 조건부 소비 조건들이 한데 엮여진 애들을 어떻게 한 가지 소비 조건과 똑같이 보이게, 그것을 소비하는 것과 똑같이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탭루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제안한 사람은 그레고리 맥스웰이라는 사람이고 2018년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슈노로 시그니처의 어그리게이션 적당히 이용하고 슈노로 시그니처가 쉽게 연산되는 특성을 잘 활용해서 티 안 나게 보이는 퍼블릭 키를 만들어 놓고 이 퍼블릭 키에 대한 시그니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냥 나는 단지 슈노로 시그니처에 대한 슈노로 시그니처 하나를 제공했을 뿐인데 아까처럼 멀티플 컨디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하면 메스트와 비슷하게 멀티플 컨디션을 다루는데 다른 조건들은 숨기고 내가 굳이 소비하지 않는 조건들은 숨기면서도 다른 것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연산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를 살펴보면, 여기서 뭐 앨리스와 밥이 서로 어떤 에셋에 대해 합의를 해서 우리 둘의 키가 모두 있으면 소비할 수 있고, 혹은 내가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특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밥 너 혼자 키로 서명에도 쓸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조건으로 어떤 에셋을 잠갔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조건, 탭루트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어떤 에셋이든 멀티 시그니처를 사용한다면 멀티 시그에 포함된 모두가 서명하는 거는 항상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서명에 성공한 에셋은 항상 베이스 컨디션으로서 존재한다 라는 걸 좀 깔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와 밥이 모두 서명해서 합치면 풀리도록 하는 거는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스크립트는 이제 다른 소비 조건, 특정 타임락이 지났을 때 소비하는 조건은 이제 얼터너티브 컨디션이니까 이거는 스크립트로 이제 남겨놔요. 그래서 해당하는 대체 소비 조건은 스크립트로 남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 된 시그니처를 생성하는데, 기존의 슈노로 어그리게이션 스킴이라면 그냥 단지 퍼블릭 키를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그냥 더하는 방식은 비트코인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가능한 공격법들이 있어서. 사실 실제는 그냥 더하진 않고 다른 값들을 곱해서 더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 뮤식이라는 스킴이라고 불리는, 여기서 그것은 살펴보지 않을 거고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 서명을 만들기 위해서 키를 합쳐놓은 연산을 두 명이서 해요. 그래서 둘이 모여서 너 퍼블릭 키는 뭐고 난 이거니까 합쳐놓은 값을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퍼블리시 되는 키는 이 멀티시그에 포함된 C만이 아닌 C 더하기
C와 아까 그 스크립트의 해시, C와 스크립트를 컨캣한 것의 해시, 그리고 제너레이팅 포인트를 곱해서 만든 이런 식으로 그 퍼블릭 키를 설정해놔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에 대해서 그 서명한 시그니처를 주면 이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발행되는 퍼블릭 키를 보면 스크립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일반 소비와 똑같이 보이게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살펴보면, 먼저 앨리스와 밥이 그냥 둘 다 그 소통이 잘 돼서 둘이 같이 소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둘이 해야 할 것은 그 2 of 2 시그니처를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완성하는 방법은 그 기존의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둘이 각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더하게 되면 그 C라고 불리는 값으로 검증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해시 C concat S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 명이 서명을 만들 때 자기 프라이빗 키에 아까 계산할 수 있는 값, 그리고 둘은 모두 그 대체 소비 조건이 뭔지를 알고 있으니까, 둘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립트와 그 둘의 퍼블릭 키를 해시한, 퍼블릭 키에 합을 해시한 값을 한 명의 프라이빗 키에 더해요. 그래서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앞의 식에서 보듯이 그 원래라면 앨리스의 퍼블릭 키에 제너레이팅 포인트를 곱한 게 대문자 A가 되고, 밥의 그 프라이빗 키에 제너레이팅 포인트를 곱한 게 대문자 B가 되는데, 이제 한 명이 자기 프라이빗 키에 HCS를 더해줬으니까 결국에 이들이 합쳐서 만든 값은 이 퍼블릭 키로 검증될 수 있는 시그니처겠죠. 그래서 그 스크립트를 포함하지만 둘이 아는 스크립트로 그 그러니까 퍼블릭 키를 프라이빗 키를 새로 계산해서 사인하게 되면 이제 외부의 사람이 관찰하기에는 그냥 시그니처를 제공한 거구나 만 보이지, 어떤 그 대체 소비 조건이 있어서 이것을 소비했구나 라고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두 번째 컨디션이 있죠. 이제 탭루트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도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소비 조건은 C와 S, 그리고 S가 필요로 하는 값, 그러니까 원래 더해서 만들어지는 퍼블릭 키를 제공하고 스크립트가 뭔지를 제공하면,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풀리는 조건 제공하면 그 풀리게 해주겠다. 이건 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앨리스와 밥이 서로 몇 시에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앨리스가 안 나타나서 난 일정 시간 뒤에 내 키만 갖고 소비해야겠다 라고 하면, 밥은 C, S 그리고 S가 풀리는 조건을 자기 혼자 스스로 생성해서 저 자산을 소비하겠죠. 그럼 이걸 본 관찰자는 얘가 그냥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스크립트를 풀었네? 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협상이 결렬돼서 사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풀릴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으로 풀릴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소비했다라는 거를 숨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맥스웰이 의도한 바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대체적인 소비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숨기고 뭐였는지도 숨길 수 있다, 이런 것을 노린 거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특별히 요구되는 오버헤드가 있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소비 조건은
그냥 멀티식으로 소비한 거기 때문에 별 특별한 점이 없고, 그리고 다른 브랜치의 조건으로 소비했을 때는 뭐 원래 둘이 합의한 더해서 만들어진 퍼블릭 키가 뭐냐 정도 공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소비 조건이 뭐냐를 밝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스크립트의 해시를 사용하고 있는 한 원래 스크립트가 뭔지 공개하지 않는 거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오버헤드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다. 두 가지의 스펜딩 컨디션을 지녔지만. 그래서 핵심은 뭐 P를 조작하는 방법에 달려있다. 그래서 슈노르 시그니처가 저렇게 그 시그니처를 연산하는 데 매우 장점이 있으니까 그 퍼블릭 키를 저런 식으로 구성하기만 하면 멀티플 컨디션을 좀 수월하게 다룰 수 있다 가 템루트의 제안이었고, 그치만 여기서도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2 of 2의 한 가지 얼터너티브를 가지는 게 아닌 뭐 3 of 2인데 3명이 모두 서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3명 중에 2명만 제공해서 통과하는 경우, 3명 중에 2명도 제공을 못해서 다른 얼터너티브 컨디션을 지니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루기가 복잡해져요. 그냥 캐스케이딩 하는 방식으로 비슷하게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는 뭐 8명의 위원회가 있는데 뭐 얼터너티브가 나머지 7개에 대해서 다 존재한다, 이런 경우도 다루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한 게 그래프트 루트예요. 이것도 같이 논의되고 있는데, 뭐 템루트는 원래 한 가지 얼터너티브만 가정하고 베이스 케이스가 모든 사람이 서명하는 경우를 가정한 좀 간단한 형태의 멀티 스펜딩 컨디션을 지닌 에셋에 한정되는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효율성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이래서 다른 방법으로 제안한 게 있죠. 그래서 그래프트 루트는 똑같이 이제 슈노르 시그니처로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하는데, 각각의 소비 조건에 대해서 각각 사인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크립트에 대해서 사인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브랜치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서는 각각의 소비 조건에 대해 사인한 게 각자 갖고 있고, 이제 소비할 타이밍이 됐을 때 우리 모두 사인한 게 여기 있어 라고 제안하는 방식인데, 이게 머클라이즈드 트리를 사용하면서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프트 루트 프로포절에는 설명이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비 조건도 나중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성이 증가한다 라고 설명했는데, 이 경우는 원래 머클트리를 구성하는 방법엔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 프로포절은 그것과 뭐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가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멀티플 컨디션을 이제 더욱 다양하게 지녔을 때, 이제 각자는 얼터너티브 컨디션을 사인한 거를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비할 때 되면 이거 우리 모두가 사인한 게 맞아 라고 하면 어그리게이션 키로 퍼블릭 키를 더한 거로 검증하고 받아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다를 보여줬는데, 사실 좋은 프로포절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글씨가 많은데 설명하자면, 그냥 다른 소비 조건을 지녔을 때 각자가 모두 어그리게이션 된 키로 스크립트 사인된 걸 갖고 있다가 대신 각자가 보관해야 되는 코스트가 있어요. 이게 소비할 때 우리 모두 이
스크립트에 대해 이렇게 사인했어. 이건 우리 모두 동의한 게 맞아. 그러니까 풀어줘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 체인상에 보관된 게 아닌 개인이 그 스크립트 해시 같은 걸 보관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장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용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원래 작성할 때 없었던 스펜딩 조건을 내놔도 모두가 동의한 사실이면 받아준다. 그치만 그 좀 인터랙티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두가 서명한 거를 뭐 서로 교환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스펜딩 컨디션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개인이 보관하는 점 때문에 개인이 스크립트 해시를 잃어버리면 그 자산을 소비할 수 없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탭루트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커밋도 뭐 문서를 개선하고 뭐 틀린 수식 바로잡고, 그 다음에 스펙에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뭐 어그리게이션 스킴으로는 아까 제가 발생 가능한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그키 어택을 막고자 뭐 뮤시그 스킴을 비트코인에서 어그리게이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자까지는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프라이버시를 향상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팔로우업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포절이다 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